오늘 고금소총은 이 놀이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입니다. 신세는 남의 계젖에 물 켜는 중과 같구나. 속담에 강일용 학사는 집이 가난하였는데 왕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도성의 내 문으로 하루 동안 들어오는 재물을 모두 그에게 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따라 장대 같은 장맛비가 쏟아져 사방에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 하나가 계란 몇 알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 또한 모두 고른 것으로 이 때문에 속담에 복 없는 사람을 강일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서로 관계없는 일을 말할 때 안산 기도의 계젖 장사가 젓갈 3점을 먹었는데 삼각산중이 물 한 말을 들이킨다고 합니다. 장사는 곧 물건 파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공명은 강일용 같아 얻기 어렵고 신세는 남의 계젖에 물 켜는 중과 같구나. 강일용의 이야기는 계란 육골이라는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독은 어느 때에나 입을 여노? 시골 사람들이 평원에 널은 벌판에 높이 흙을 쌓고 그 위에 그물과 주사를 놓아 새를 잡는데 그것을 가리켜 초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조정관리 한 사람이 고부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이래 어두워 종일 진흙으로 빚어놓은 인형처럼 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관가에 송사를 내었지만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태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 초독은 어느 때에나 입을 여노?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웃으며 태수와 초독 가운데 누가 더 낫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초독은 그 위에 그물과 주사를 놓으면 간혹 매라도 걸리는데 태수는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초독만도 못한 듯하여.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웃으며 그게 무슨 말이오? 태수도 술잔 잡을 줄은 아는데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포복 절도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기녀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시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법이다. 모두 그를 모르는 무사 넷이 있었는데 홍주에서 정산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녀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시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정인과 이별하면서 마음이 제법 울적한데 어찌 시 한 편도 함께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신풍정산의 풀숲 사이에서라고 선창을 하자 다음 사람이 고개를 돌리며 주르륵 눈물 흘리네 라고 읊었습니다. 또 다음 사람이 말 위에서 등자를 고쳐 신으며라고 읊자 다음 사람은 끝내 시구를 짓지 못하고 나 또한 고개를 돌리며 주르륵 눈물 흘리네 라고 말했는데 이루어진 시는 이랬습니다. 신풍정산 초만간 회두하루장 신풍정산의 풀숲 사이에서 고개를 돌리며 주르륵 눈물 흘리네. 마산경 등자 회두하루장 말 위에서 등자를 고쳐 신으며 고개를 돌려 주르륵 눈물 흘리네. 궁금해 어찌 관원을 출고하는 일이 있단 말이냐. 황보라는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내자 직장이 되자 매일 술 곳간으로 가서 동이의 술을 한 잔씩 맛보았습니다. 하루는 거나하게 취하여 동이 사이에서 잠이 들었는데 동료와 대관과 곳간직이 모두가 단속하지 않은 채 창고를 닫고 퇴근했습니다. 밤이 되자 술이 깨어 내보내달라고 하자 곳간지기가 급히 대관에게 가서 보고하려다가 밤이 깊어 승관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승관이 그를 사납게 꾸짖자 곳간지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원을 출고하는 일로 인해 허둥지둥 나왔던 것이요. 승관이 그를 사정없이 때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도다. 고금에 어찌 관원을 출고하는 일이 있단 말이냐? 곳간지기가 사실대로 말하자 승관은 큰 소리로 웃으며 보내주었습니다. 너를 낳을 때 내가 촛불을 들고 비추어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이냐? 어떤 떠돌아다니며 광대짓을 하거나 고리를 만들어 팔던 양수척이 있었는데 아비의 생년은 인에 속하고 아들은 생년이 자에 속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비보다 윗자리에 앉자 아비가 놓아여 꾸짖었는데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앉는 거야 나이 순서에 따르는 게 당연한데 다른 건 왜 따지세요? 어떻게 아비보다 나이 많은 자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제가 아버지보다 3살이 많은걸요. 이 말을 듣고 아비가 더욱 화를 내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육값을 계산해보면 저절로 알게 안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손가락을 구부리며 수를 세는데 자부터 시작해서 이내 이르자 과연 손가락 3개가 굽혀지는 것이라 아비가 몹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과연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그러면 내 어미가 너를 낳을 때 내가 촛불을 들고 비추어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이냐? 이 놀이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어떤 귀인 한 사람이 젊어서부터 주색으로 몸이 상하였는데 늙어서 요통이 생기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평원해라는 일본 의원이 새로 왔는데 제법 약과 의술이 효험이 있었으므로 천금을 주고 그를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약은 쓸 수가 없지만 뜸은 조금 효험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라 존엄함을 범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병만 낫는다면 만사를 하라는 대로 하겠네. 귀인이 이러자 원해는 첩들로 하여금 방의 동쪽 머리에 요와 베개를 깔도록 하고 귀인에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귀인에게 그 위에 벌거벗고 엎드리게 하고는 다시 이불 가운데에서 쭈그린 채 허리를 흔들며 굽혔다 폈다 하는 신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귀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 한참 동안 물러서 있다 말했습니다. 이 놀이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음양설의 폐단. 강화군에 사는 어떤 형제가 아비의 상을 당했습니다. 형이 음양설의 금기사항에 잘못 현혹되어 있었는데 동생은 그를 읽어 대의에 통달하였는지라 상사를 논하면서 매사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기거와 음식까지 역서대로 따라했지요. 하루는 아비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의원은 청심원을 드셔야 한다고 해도 화 같은 날에 약을 먹어서는 안 되니 약을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아비가 죽고 말았지요. 여러 아들이 모두 곡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일진이 곡을 하거나 울어서는 안 되는 날이니 안 된다고 하고 상복하는 날이 되어서는 장단성이 있는 달의 옷을 만들어서 난데니 상복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길한 방일 쪽으로는 산이나 언덕이 없어 강가에 아비를 묻는데 갑자기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 사람들이 모두 피해야 한다고 하여도 오늘은 이사하기에 마땅한 날이 아니니 옮길 수 없다고 하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형도 생각이 조금 깨우쳐졌답니다. 어제는 도임 첫날이라 서명할 공무가 없어 손님과 더불어 즐긴 것이니 또한 해로울 것이 없었다. 어떤 조정관리가 영남의 왕명을 받들고 갔다가 성산 기녀인 옥섬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주 목사로 나갔는데 도임 첫날 마침 이씨라는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조정관리가 잔치를 열어 위로했습니다. 술이 얼큰해지자 섬섬에게 술을 돌리게 하고는 장난하며 노는 것이 왕명을 받들고 왔을 때와 똑같지 않이 자신이 그 고을의 수령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집무하는 날에 풍채를 바라보기 위해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술이 깨자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고 다음 날 청사에 나가 앉아 고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도임 첫날이라 서명할 공무가 없어 손님과 더불어 즐긴 것이니 또한 해로울 것이 없었다. 오늘은 공무를 행함에 고을의 수령으로서 행동거지가 한결같이 법도를 좇을 것이다. 너희들도 그리 알아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무인의 독설한 선비들처럼 미세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지요. 최와 정 두 사람은 그를 조금 알았습니다. 일찍이 별시위로 입직하여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그를 논하는데 방향무인했는데 하루는 정이 최에게 말했습니다. 위징이 어느 왕조 때 사람이냐 하면 한당 때 사람이야. 맹자는 공자의 아들이고 정자의 아버지이지. 두 사람이 서로 칭찬하는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해박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문리가 조금 나았던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맹자 삼부자는 어찌해서 성이 서로 다른 겁니까? 그리고 위징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한과 당의 양대에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자 최와 정이 분연히 말했습니다. 무인의 독설한 대체적인 것을 드는 것이지 선비들처럼 머리카락을 가르듯이 미세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지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맹가에게 비교하느냐? 어떤 훈장 한 사람이 전내 나는 아이들 여럿을 가르치면서 늘 공자와 선철에게 스스로를 비교하였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공자와 비교한다면 누가 더 나으신가요?
공구 말이냐? 내가 그만 못하지? 그럼 맹자와 비교한다면 누가 더 나으신가요? 맹가 말이냐? 내가 장차 엇비슷해질 것이다. 술사 가운데 안시성을 가진 어떤 자가 변론을 잘하였는데 한 사람이 그를 희롱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호변가라고 말들을 하는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맹자 같은 사람이라 해도 취하지 않겠거늘 하물며 그대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니 발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맹가에게 비교하느냐? 맹가는 과부의 아들로서 보고 들은 것이 없어 용렬하였으며 3번이나 이사를 할 즈음에도 끝내 가난하였는데 어찌 나를 맹가에게 비교하는 것이냐?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오늘 고금소총은 이 놀이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였습니다.